최근 국제 유가가 폭락했다. 기름값이 내리면 좋은 게 아닌가 싶겠지만 내린 유가만큼 산유국의 경제소득이 급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이를 역오일 쇼크라고 부른다. 우리 삶의 오일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새로운 오일을 만나보자. LG Q오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맞죠? 예전과 다르게 스마트폰 가격이 정말 비싸졌어요. 물론 높아진 가격만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 가격이 테크충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비싼 스마트폰 사서 뭘 하시나요?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같은 영상 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게임, 카카오톡, 문자나 전화 정도가 대부분의 사용처일 겁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발표될 때마다 몇 가지 변화사항이 있었죠. 지문인식에 놀랐고, 대화면에 놀랐고, 늘어난 배터리 사용시간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본분을 잊고 새로운 카메라 신제품을 발표하는 느낌이에요. 좀 있으면 렌즈 교환식 미러리 스마트폰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럴싸한데요? 요즘 100만원이 우습게 넘어가는 최신 플래그십 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있어서 구매하셨나요? 대부분은 쓰지도 않을 기능에 금액을 지불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이야 항상 신제품엔 모두에게 맞춰진 편의 기능 향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들도 방향을 조금 나눠서 플래그십 폰은 생산성 활동과 얼리 어댑터들이 솔깃할 만한 새로운 트렌드 제시를 중점으로 두는 듯하고, 중저가형 폰들은 상세 기능을 많이 덜어내고 과거 플래그십에 있었지만 경쟁이 이미 끝난 기술들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심플한 디자인과 6.5인치의 대화면을 가진 LG의 보급형 스마트폰 LG Q51입니다. 제품 박스를 보면 누가 봐도 스마트폰 박스죠. 박스를 개봉하면 LG Q51 스마트폰이 얌전히 누워있고, 일어나 네, 그래서 구성품은 LG Q51 본체, 타입C 케이블, 10W 충전기, 이어폰, 매뉴얼, 유심 이젝트 핀입니다. 요즘 보급형 폰들 보면 투명 케이스를 기본 제공하기도 하는데 좀 아쉽네요. 기본 제공 이어폰은 이거를 제가 한 15년 전쯤 엄마 졸라서 산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번들에서 본 것 같은데 오픈형이고 인증번호가 크래신으로 시작하는 걸로 보아 도끼로 유명한 크래신에서 만드는 번들 같습니다. 착용 모습은 이렇고 청음 사운드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폰을 살펴보면 전원을 켜지 않았을 때 첫 느낌은 검고 커다랗네요. 좀 길기도 하고. 하지만 후면을 보면 파스텔 톤의 하늘색과 연보라색이 보이는 미묘한 코팅이 되어 있는 컬러인데 이 제품은 프로즌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가 있으면 블랙도 있어야죠. 또 다른 색으로는 몰라이트 티탄도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심플하게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심플하지만 일체감과 구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 디자이너의 느낌으로 이유를 몇 가지 들자면 후면 트리플 카메라와 지문 버튼의 외곽에 빛나는 크롬 테두리가 있어서 정확하게 섹션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너무 구분감이 들면 딱딱하니까 스마트폰 귀퉁이의 곡선과 카메라를 둘러싼 곡선, 그리고 지문 버튼의 원형이 주는 R값의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명 듣고 보면 그럴싸하죠? 근데 이 지문 버튼의 재질감이 다른 게 좀 아쉽네요.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촉각에서 바로 구분감이 느껴져서 좋겠지만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갑자기 매트한 느낌이라 애들 스티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지문 버튼에 손을 가져다 대면 진동이 느껴지는데 햅틱 피드백이 아닌 일반 진동이라 이거 보급기 맞구나 하는 느낌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초광각 500만화소, 일반 13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심도 카메라가 탑재된 트리플 카메라 구성입니다. 이름은 트리플이고 실제로도 트리플이지만 심도 카메라는 촬영을 도와주는 패시브 같은 느낌이라 광각과 메인 카메라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까지 비슷한 크기로 5와이어를 맞춰서 중앙에 안정적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네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유심 트레이 슬롯이 있고 좌측에는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들 프레임이 스테인리스 느낌이지만 플라스틱의 크롬 도금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 단 한 대 있는 판독기로 재질 검사를 해보면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걸로 보아 플라스틱의 크롬 도금인 것 같네요. 보급형의 원가 절감이죠. 근데 여러분, 입술이 생각보다 정말 예민해서 재질 판독할 때 정말 좋습니다. 좀 다른 데 쓰고 싶은데. 플라스틱이든 스테인리스든 떨어뜨리면 찌그러지냐 깨지냐의 차이입니다. 절대적인 내구성에서는 찌그러지는 게 낫겠지만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떨어져서 맘 아픈 건 똑같습니다. 하단부엔 3.5mm 스테레오 단자, 타입C 충전과 데이터 포트, 그리고 스피커 홀이 뚫려 있습니다. 스피커는 DTX-X 3D 입체 음향 기술을 지원하고 하단뿐만 아니라 전면 스피커에도 소리가 같이 나와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대부분 보급기는 스테레오가 아니라 스피커가 하나인 걸 생각하면 괜찮은 부분이네요. 전면은 6.5인치 풀비전 디스플레이와 올방울 노치에는 1300만화소의 셀피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베젤이 조금 비대칭으로 넓습니다. 설정에서 뉴세컨드 스크린으로 구색을 맞춰 비율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어플마다 달라서 굳이 탈모를 응원합니다.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6.5인치 HD 플러스급 대화면 풀비전 디스플레이, MT676이 미디어텍 칩셋, 3GB의 램과 32GB의 내장 메모리, 무게 204g, 4000mAh의 든든한 배터리 용량으로 긴 사용시간을 제공하고 내구성은 밀스펙, 미국 군사규격 테스트를 합격한 내구성을 지녔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디자인도 괜찮고 화면도 넓고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넓은 화면치고 HD 플러스급 해상도라서 같은 크기의 플래그십 폰들과 비교하면 해상도가 떨어져서 쨍한 느낌은 없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자기 전에 항상 잡지 칼럼을 자주 봤는데 그렇다고 가독성이 막 엄청 떨어진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약간 푸른빛인데 사람에 따라 어둡다고 느낄 수도 있고 오줌액정이 아니라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싫으시면 디테일한 색온도 조절은 아니더라도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조절해서 색온도를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야간 모드, 다크 모드를 지원해서 시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다크 모드가 인싸 모드죠. 스펙은 보급형이고 LG라는 대기업에서 나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서비스망과 브랜드를 더하면 가격에 맞는 적당한 스펙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부 용량이 조금 아쉬운데 32GB의 기본적인 안드로이드와 기본 어플들이 깔리게 되면 반절 정도는 날아가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를 열어서 외장 메모리를 필수로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니까요. 너무 많이 공유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마이크로 SD카드로 최대 2TB까지 확장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64GB나 최대 512GB를 넣겠죠. 2TB라면 폰 가격을 넘어서니까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256GB 마이크로 SD카드가 대충 5만원 안쪽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애매한 게 배터리 용량은 4000mAh지만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서 충전 속도가 좀 늦습니다. 자기 전까지 유튜브 알고리즘의 유혹과 놀다가 충전기를 꽂아주고자 하는 게 국룰이지만 그래도 충전 속도가 늦는 건 아쉽습니다. 그치만 대용량 배터리라서 하루 종일 폰을 쓰는 게 아니면 충전을 안 해도 될 만큼 배터리가 빵빵합니다. 세세한 비교가 어렵다면 보급형 스마트폰은 가격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잘한 스펙의 배려보다는 굵직굵직한 걸 보면 됩니다. 디자인, 큰 화면, 오래가는 배터리, 광각 카메라, 확장 메모리 슬롯 이 정도면 기본은 통과이고 그 다음엔 내 사용성을 떠올리시면 편할 거예요. 웹서핑이나 동영상 감상, 어플 활용 등 기본적인 건 전부 다 지원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건 아마 게임이나 사진, 동영상 촬영 정도겠습니다. 게임은 간만에 테스트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를 즐겨보았는데 초기 메뉴 로딩에서 약간 버벅임이 느껴지긴 하지만 브롤스타즈나 궁수의 전설 같은 탐막 오브젝트가 많은 2D 게임은 문제없이 전부 잘 돌아가고 명일방주 같은 턴제 게임은 고민할 것도 없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또 3D 게임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도 낮은 옵션이지만 플레이할 정도는 되는데 민감한 유저의 경우 종종 잔렉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는 김에 콜 오브 듀티 모바일도 해봤는데 낮은 옵션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D 게임들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된다라고 답을 할 수 있지만 부드럽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작 게임 나오면 깔아서 해보는데 CPU나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면 되게 부드러워질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겜돌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그쵸? 웹서핑, 유튜브, 넷플릭스, 잡지, 이북 등 미디어 소비용으로는 괜찮았습니다. 블루투스 헤드폰과 이어폰 모두 잘 연결되고 LDAC, aptX HD까지 코덱을 지원합니다. 아쉬웠던 건 디스플레이가 HD 플러스급이라서 유튜브가 720p까지밖에 선택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긍정을 붙이면 데이터를 조금만 사용하기 때문에 버퍼링 없이 빠릿하게 볼 수 있겠네요. 우연인지 LG Q51은 5G 폰의 홍수 속에서 출시한 LTE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는 유저와 또 궁합이 맞네요. 왜 보급형 폰인데 5G 요금제 쓰면서 막 한 달에 10만원짜리 요금제 쓰면 3달이면 기계값이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불편해요? 저는 폰으로도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자주 하는데 먼저 사진은 디테일하거나 뭔가 특화된 느낌은 없었습니다. 전면 카메라에서 얼굴 보정을 해주는 느낌이고 우리가 셀카로 모공 찍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면은 너무 좋아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요즘 다 어플로 찍으니까 이건 비슷할 거고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AF 속도도 퀄리티도 무난했습니다. 물론 일반 카메라 외에 초광각을 지원해서 좀 더 넓게 찍을 수 있다는 점과 심도 카메라로 아웃포커싱을 제공하는 건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렌즈가 동영상에서는 연계가 안 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광각 카메라로 동영상을 시작하면 0.5배 줌에서 1배 줌까지만 촬영이 가능하고 동영상을 끄고 다시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면 1배 줌에서 4배 줌까지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분명히 촬영 전에는 같이 사용할 것 같은 화면을 보여줬는데 실제 촬영 시에는 연계가 안 됩니다. 나중에 패치가 될진 모르겠으나 패치가 되더라도 전환 속도가 아무래도 보급기라 프리뷰 화면에서도 버벅거리니까 큰 기대는 안 되네요. 영상이나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담는다는 걸 생각하면 무척 아쉬운 부분이지만 대체로 찰나의 순간을 쫓는 분들은 보급기를 아니 폰카를 잘 안 쓰시죠. 근데 불평을 잠재우려면 가격을 보면 됩니다. 100만원대와 30만원대. 자, 갑자기 화질이 막 좋아 보이죠? 우리가 사진을 잘 찍어서 어디에 가장 많이 올리나요? 인스타그램이죠. 대체로 얼굴에 블랙헤드나 모공을 자랑하기 위해 찍어 올리나요? 아니면 분위기를 찍어 올리나요? 분위기와 현장감을 표현하기에는 뛰어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당한 카메라 성능입니다. 망원이 없지만 스마트폰의 망원은 확대 시에 노이즈도 많이 끼고 그렇게 줌을 당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급기에서 망원이냐 광각이냐를 고르면 당연히 활용도가 훨씬 높은 광각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좁은 스팟에서 넓게 찍을 수 있어서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광각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안 움직이고 사진을 몇 장 안 찍어도 다 담기거든요. 동영상은 FHD 촬영을 지원하고 의외로 흔들림 보정을 지원해서 짐벌의 드라마틱한 화면은 아니지만 일상 영상의 자잘한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촬영은 장비빨도 있지만 감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똥손한테는 뭘 쥐어줘도 네,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나는 특별히 무언가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플래그십, 그러니까 고급형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면 LG Q51을 사용하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겁니다. 게다가 보급형이지만 LG페이를 지원해서 카드를 등록해놓고 폰만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한턱 쏠 수 있습니다. 요즘 폰들이 워낙 비싸서 고급형과 보급형의 가격 차이면 태블릿을 한 대 더 살 수 있고 다른 취미 활동이나 나를 위한 선물을 할 수도 있겠죠. LG Q51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 전 이 영상을 보시거나 우연히 보셨더라도 내가 폰으로 대체 뭘 하길래 이 가격을 지불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